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세계적인 행복학자가 말하는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실 뭐,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여러분 다 알잖아. 비용신 같은 그 평균 올려치기부터 시작해갖고 비교 개심하고 그지? 그리고 오지랖 넓고, 뭐 그런 것들이고 뭐 세계적인 행복학자가 얘기를 해도 이거랑 뭐 크게 뭐 별반 차이 없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류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제가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행복학자가 얘기를 한다면 공신력이 더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계적인 행복학자가 말하는 한국이 불행한 이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 알지? 지옥을 보면 돼 알았지? 야, 지옥을 밑바닥을 찍어 알았지? 그러면 사람 행복해지는데 근데 또 이건 뭐 내 의견일 뿐이니까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거 유퀴즈에 나왔던 거고요. DC에는 8월 31일에 실배로 올랐던 글인데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 사람이 연세대 강의 대기만 70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세계적인 행복 심리학자 이래서 서은국 교수 여기 센세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항상 이건 북유럽 쪽에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핀란드 7년 연속 1위. 핀란드 하면 뭐가 유명해? 자일리톨 유명하지, 그지? 그리고 여기 상위권을 장악한 때인데 저 핀란드 여자 만난 적 있어. 핀란드 여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자 하이 썰풀면 또 너무 길다. 일단 패스하자 알았지. 하여튼 이놈이 나는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요걸 2024년이 나왔는데 행복지수 순위를 보게 되면 그 사우스 코리아가 52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10위대의 그런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2위. 그러니까 우리 위로 카자흐스탄, 우리 밑으로 필리핀, 우리 바로 밑에도 베트남. 그래서 야, 너무 차이 나잖아. 카자흐스탄이랑 필리핀, 베트남. 야, 이 캐파가 너무 차이 납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가면, 그 월세 못 살아, 진짜. 호치민 이런 데 가면. 근데 딱 그 레벨에 우리나라가 지금 껴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행복 그 교수가 말하기를 핀란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북쪽 국가들인데 북유럽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가장 개인주의 철학이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특히 이기주의를 혼동을 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는 틀에 가둔 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포용성. 우리 한국에서 되게 필요한 거지. 우리 한국은 뭐 지 생각이랑 다르면 전부 다 그냥 버스콜 때려가지고 막 때리기 바쁜데 근데 이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도를 보장받기가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것들은 집단주의의 가치가 조금 과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행복감이 낮은 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 그 싱가포르 그 원룸 영상 올린 거 알겠지만 뭐 싱가포르 사람들은 나름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근데 싱가포르랑 한국이랑 좀 닮은 부분들이 있나? 나 닮은 부분보다는 그런 것 같아. 그 도시 국가들은 원래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씨불에 5천만이야. 인구 5천만인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시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약간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뭐 내 생각은 그래.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알았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뭐 이제 행복감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많이 난 거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틈날 때마다 스칸디나비아 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보니까 일상에서 가장 비호감이라고 생각한 사람, 북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비호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거 보면 한국에선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잖아, 그지? 나도 맨날 평가당해. 어바나, 네가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지. 어바나, 살 빼라 이러면 나 맨날 야, 지금 몸이 내 역대급을 좋은데 이러고. 나 맨날 나한테도 야 나이 40 넘어가지고 야 내가 외모 가지고 왜 이렇게 품평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보통 10,000 넘으면 늙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저씨 되게 돼 있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왜 이렇게 살이 쪘노? 왜 이렇게 이 새끼가 됐노? 맨날, 맨날 평가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항상 평가를 당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것 같아. 나는 약간 보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뭐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냥 뭐 이 정도면 되지. 약간 이런 주의잖아. 근데 내가 일단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얘기를 다시 해줄게. 이거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뿐인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특히나 한국은 교과서적인 그림이 있잖아.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 뭐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도 보면 일본도 좀 비슷하긴 해. 일본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이래야 돼. 이게 아니면 뭐 행복이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역시나 사회 비교에 적나라한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SNS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사람이 SNS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핍을 좋아요 혹은 과시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임시 처방 정도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DC 실비에 올라왔어. 물론 DC의 반응은 뭐 항상 좀 삐뚤어진 거지, 그지? 그래서 맨날 국결 외치고 탈조선 외쳤으면서 댓글에는 왜 이렇게 화난 애들이 많냐. 그리고 햇님들이 엠번방 딥페이크만 안 저질렀어도 행복도 순위 10등 올라간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인 한국이 집단주의인 것부터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은퇴 백수 틀딱 애들이 유튜브를 꽉 잡고 한국은 공동체다 이 랄지를 틀면서 느꼈다. 이건 지능의 문제다. 미개한 국가로서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굳이 SNS 같은 게 없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넣은 민족이 한국이다. 이거는 반박하기 어렵고 그리고 행복학자가 얼굴이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노 이러니까 밑에 바로 평가해버리는 바로 평가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그 와중에 뭐 행복학자는 대체 뭐 하는 직업이 있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나도 행복학자다. 그리고 북유럽은 땅덩이가 큰데 인간이 적으니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은 국가 자체의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다. 수도권의 절반 정도 사니까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 내가 말했던 도시국가의 특성 같은 부분들이 이래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들이 있어. 그리고 뭐 이 뒤에도 뭐 개인주의는 사회성 결여다라는 것부터 결국엔 비교하는 게 문제다 비교하는 게 문제다 뭐 유퀴즈 나온 거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일단 나도 행복학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찾아봤거든. 저 또 사자 아니야? 유퀴즈 나온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름 그 봤을 때는 좀 공신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 연세대학교 그 프로페서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스펙이 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뭐 이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 어디에서 행복 분야 권위자인 에드티너 교수의 지도를 받고 심리학 박사 학위를 또 취득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행복 분야 권위자의 얘기를 이렇게 사사받은 사람이니까 뭐 맞는 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늘상 말한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그래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마치 그런 거잖아. 배고프면 배가 고파요? 빵이 없어요? 그러면 피자를 먹으세요. 말이야 쉬운데 그 쉬운 말이 되기가 쉽진 않거든. 그래서 저는 뭐 제 어반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초식화가 답이다라고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 초식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내 경험 토대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희 어머니 교육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송충이의 인생을 끊임없이 나한테 강조했어. 어바나 너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송충이 새끼다. 솔잎을 먹어야 된다. 너 임마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저희 어머니 나한테 그걸 굉장히 주입을 시켰거든. 근데 그게 일부러 주입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텔레비에 나오면 막 그 부모 막 찔러주기 그래 보면서 막 엄마는 막 그래. 막 아버지 보면서 그래도 우리 어반이는 우리를 찔러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대치가 좀 굉장히 낮은 그런 분이셨거든. 자식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랑 형님은 뭐 이렇게 자기 밥벌이 잘하고 이제 형님도 뭐 농협 다니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많이 주입받아갖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에 그 반대로 돼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픽스업하기가 힘들고 나 역시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런 인정의 욕구에 메말라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 그래서 맨날 허건 날아가지고 어머니 형 연봉 얼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그래. 뭐, 야, 남자가 일단 300벌면 일단은 자부심 가지라고 난 항상 얘기하거든.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그래서, 어머니 형, 저 드디어 월급 300만원 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갖고 나한테 치킨 한 마리 드세요! 이렇게 주고 가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이 그런 사회적인 인정 욕구도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근데 그런 허들도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조금 사회적으로 낮춰주는 것들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항상 한 얘기가 300 벌면 인생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와서는 뭐 굳이 뭐 인생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야 되냐. 세상 사람들 뭐 절대 다수가 평범한 사람인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항상 강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래. 에이 어머니 형 그래도 뭐 살아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되게 골 때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은 해야 된단 말이야. 스스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막 비교하고 미친 개랑도 엄청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싸웠는데 근데 결국에 내가 언제 그걸 자유로워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 열등감이란 걸. 그래서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경험담일 뿐이야. 내 경험담일 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적용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가장 쉬운 건 여러분들이 조금 강해져 가지고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SNS 같은 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나도 SNS 끊으니까 약간 좀 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요즘 들어선 다시 SNS 들어가고 뭐 여자들 빵댕이 좀 구경하고 그런데 SNS 내가 끊어본 적이 있거든. 한 반년 정도. 좀 정신적으로 편안한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 같은 게 힘들면 이런 걸 끊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야, 내가 내 인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300추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항상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담은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분위기도 이제는 점점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영화 킹스맨에 나왔던 대사인데 그 킹스맨에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 Man of X맨. 근데 그거 말고도 콜린 퍼스가 했던 얘기 중에서 해밍웨이가 했던 얘기를 구절을 들고 온단 말이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진다 그래서 네 인생이 고귀해지진 않는다고. 근데 네가 과거의 너보다 위대해지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고귀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자신한테 인정받으라고. 내가 옛날에도 술 먹다가 하도 알더라도 아씨 좀 자신에게 인정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술 먹으면서 무심하게 내가 한마디 뱉은 말에 사람들이 그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와서는 뭐 나쁜 짓 안 하고 밥 벌어 먹고 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좀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분명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장황한 이거 얘기했는데 절대 이거 훈계하는 거 아니야지. 나도 이런 이야기 나도 뭔가 좀 훈계하는 것 같아 되게 싫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게 그 진짜 라방하니까 그런 게 많이 결핍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대한민국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어떨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